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5학년도 정기 박사과정으로 입학 예정인 이오선입니다. 오늘 저는 앞서 서승원 선배가 발표하신 슬래그 관련 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는 24년도 후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전로 슬래그는 제강 슬래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구성물 중 하나이지만 시멘트 복합 재료로 활용 시에는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화학적 반응으로 팽창을 유도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전로 슬래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팽창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슬래그를 시멘트 복합 재료로 활용한 팽창 실험 예측 사례는 표와 같이 존재하지만 매개 변수에 따른 정확한 예측 모델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팽창 예측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슬래그를 콘크리트 내에 혼입하기 전에 미리 탄산화로 인한 전처리 반응을 시켜서 세적 안전성을 높여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슬래그의 수분 확산 모델링에 대한 절차와 현재까지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 모델을 수립하기 전 아까 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의 팽창과 슬래그의 팽창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기반으로 접근을 하였으며, 슬래그의 팽창은 여기서 차이점은 수분으로 인해서 팽창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수분 확산식은 화학적 포텐셜은 농도에 비례한다는 픽의 확산 법칙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고, 이 IW 같은 경우는 수분이 소모되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래그를 구체의 형태로 가정하고 수분 싱크 방정식을 제로 특성에 따라 외부 표면으로부터 수분이 반응한다는 확산 모델, 그리고 내부 공급을 통해서 수분이 확산된다는 모델, 두 가지로 모델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수분 확산 모델의 변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콘솔 모델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량의 증가에 따른 팽창성을 예측하고, 변수로서 콘크리트 내 슬래그의 혼입률, 그리고 온도, 슬래그 입경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매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수분 싱크 분석 그래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정상 상태에 도달 속도가 빨라졌는데, 내부 채널 반응 모델에서 그 효과가 더 빠르게 두드러지게 위와 아래와 같이 속도에 대한 증가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정상 상태라 함은 습도, 농도 변화율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수분 싱크량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슬래그 혼입률이 증가할 때 수분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할 때 반응이 가속화되어서 슬래그 전체가 반응하는 종료 시점까지의 도달이 빠르게 작용하는 것을 그래프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형률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전 슬라이드의 누적 수분량과 같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먼저 외부 표면 반응 모델에서는 혼입률이 10% 이하일 때 변형률이 0.0 이하로 안정성을 가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내부 채널 반응 모델에서는 오직 5%의 혼입률이 되었을 때만 0.1 변형률 이하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채널 반응 모델은 내부에서 공급이 이제 내부 공급으로부터 수분이 확산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슬래그 입경에 대한 변화는 따로 도출되지 않았고, 외부 표면 반응 모델의 경우 로그 시간 데이터로 변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강 슬래그의 탄산화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강 슬래그의 탄산화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좌측과 같이 일반 제강 슬래그를 콘크리트 내에 혼입했을 때 균열로 인한 팽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탄산화 전처리를 거치면 오른쪽과 같이 CaCO3와 실리카겔 성분이 표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 안정화 특성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팽창 파괴를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산화 전처리로 인한 팽창 연구의 현재와 다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창고문헌과 탄산화 방식 조사를 통해서 광물 탄산화하는 방식을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탐산화 입경 대상으로 전처리하지 않은 슬래그 팽창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가장 팽창 반응성이 높았던 입경 600 마이크로미터 슬래그를 대표 입경으로 선정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탄산화를 위한 초본 변수로는 물 슬래그비, CO2 압력, 시간 그리고 온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적 변수 도출을 위해서 샘 이미지 그리고 열 균형 분석을 통해서 탄산화 최적 변수를 도출하였고 팽창 시험을 통해서 전처리 방식에 따른 슬래그의 팽창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창성 평가에 대한 실험 분석인데요. 먼저 왼쪽 위에 변수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전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입경에 대한 설명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변수명은 일반 상태의 슬래그 그리고 실온 물에 침투한 것 그리고 고온 물에 침투한 슬래그 그리고 탄산화한 슬래그로 구성을 하였고 실험 방법으로는 각 전처리를 겪은 슬래그를 20% 외알제로 혼입한 모르타르에서 양생을 1을 거친 뒤에 항원 양생 수조에서 팽창을 가속화하여서 이후 팽창성을 매일 하루마다 기록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먼저 거시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한 상태와 실온물에 침투한 슬래그는 재령 15일에서 팝아웃이 발생해서 팽창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을 때는 프리시에오량이 일반 상태의 슬래그에서 탄산화하면서 2%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구는 더 정량적인 연구로 좀 더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슬래그 수분 확산 모델링의 연장선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파이썬 코드랑 콘솔 구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 상황이고요. 수분 확산 모델에서 여러 가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매개 변수를 선정한 다음에 각 매개 변수를 난수로 변환시켜서 팽창률을 예측하고 이를 통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서 실제 실험 결과와 수치 비교 분석으로 신뢰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 내가 시킨 건가? 네, 저희 세 번째 논문. 아 그러냐? 내가 까먹어가지고 근데 알았어. 나 아니 그거 하고 싶었거든. 오케이. 그리고 다음 연구로는 지금 슬래그랑은 관련 없는 연구이지만 해상풍력 연구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상풍력 발전기의 기초를 콘크리트로 설계할 경우 콘크리트의 복합 열화에 대한 높은 저항 성능이 요구되는데요. 이 중에서 염해 침투에 대한 열화 성능에서의 실제 바다 해양 환경에서의 그 염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수압을 가한 염해 환경에서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달시의 유체 흐름 법칙에서 압력을 다른 압력을 변수를 고려해서 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깜빡했는데 킹 압둘라 대학에서 그거를 했었어. 그래서 그쪽에 그 논문을 찾아봐.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한 친구를 내가 학위 논문 심사를 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꽤 큰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준 거니까 찾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지금 재료 쪽으로 연구를 엄청 많이 뻗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재료 적인 연구에서는 혹시 상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을 안 쓰고 그냥 실험적 연구로만 다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시면 탄소화나랑 염해 같은 게 주로 다루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혹시 상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바쿠스나 엔시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구조 해석 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로 염해 해석이나 탄산화 같은 거는 지금 콘솔에서 네. 학산 모델 아.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걸로 네. 그 실험을 테스트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이는 윤영수 교수님 그 레벨에 석사를 하고 윤 교수님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레벨